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께 이 건강의 지혜를 선물처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15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운동이든 독서든 혹은 어떤 습관이든 말입니다. 여기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5년간 매일같이 한 가지 음료를 마신 한의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한의사이니 분명 십전대보탕이나 감초 달인 물처럼 몸에 좋은 한방차를 마셨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가 15년간 마셔온 것은 바로 탄산음료였습니다. 건강 전문가인 한의사가 어째서 매일같이 건강의 적으로 알려진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었을까요? 그의 고백은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진료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길게는 10시간 넘게 앉아서 환자를 돌보고 시술을 하다 보니 몸의 순환은 정체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또한 불규칙해 시간이 날 때마다 급하게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결과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그는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으로 탄산음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탄산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의 짜릿함, 무언가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 느낌에 중독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평생 살이 쪄본 적 없던 그의 체중계 숫자는 앞자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59kg이었던 몸무게는 어느덧 82kg을 훌쩍 넘어섰고 볼록하게 나온 배는 옆구리 살로 삐져나왔습니다. 내장 지방 레벨은 위험 수준인 10에 도달했습니다. 건강을 돌봐야 할 한의사가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 속에서 탄산음료를 끊고 자신의 몸을 되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찾아낸 해답은 위나 장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발가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화불량과 뱃살,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그의 비법, 그것은 바로 발가락을 펼쳐라였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소화와 발가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흔히 페디큐어를 할 때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발가락 링 혹은 발가락 패드를 착용한 채로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발가락이 활짝 벌어진 상태로 걷는 것만으로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한 60대 여성이 이 방법을 3일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늘 속이 더부룩해 종류별로 소화제를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발가락을 펼치고 하루 10분씩 걷는 것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발가락을 벌린 채 생활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평소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던 그녀가 편안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상쾌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2kg이 줄었고 허리둘레는 무려 5cm나 감소했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는 잘 빠지지 않는다는 60대의 나이살이 단 3일 만에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도대체 발가락을 펼치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비밀은 한의학의 경락과
현대의학의 근육학이 모두 가리키는 한 곳에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비장과 위장의 경락, 즉 소화 기능과 관련된 에너지의 길은 모두 다리를 지나 발가락으로 이어집니다. 발가락 주변에는 소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5곳이나 모여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바깥쪽 뼈 밑에 태백혈은 소화가 안 될 때 자극하면 특효를 보이고,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의 행간혈은 스트레스로 인해 체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의 내정혈은 더부룩함을 가라앉히고,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의 협계혈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이 좋지 않을 때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끼발가락 바깥쪽의 족통곡혈은 대변이 원활하지 않아 속이 답답할 때 자극하면 좋습니다. 발가락을 펼치고 걷게 되면 이 5개의 중요한 혈자리들이 동시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마치 발 전체를 지압하며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 기능을 돕고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이 방법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5발가락은 전경골근이라는 하나의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발가락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지만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펼치고 움직이면 하체에서 상체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근육을 제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의 기초 대사 활동을 훨씬 활발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처럼 말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 발가락을 쫙 펼쳐서 걸으면 발 전체에 힘이 골고루 분산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가락을 펼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과 신진대사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 건강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104세의 나이에도 소녀처럼 춤을 추고 건강검진기계가 나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젊음을 유지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100년 건강 비결 또한 바로 발에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이삼출 어르신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에 태어나 올해로 103세, 한국 나이로는 104세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허리와 가벼운 몸놀림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 체지방, 근육량 모두 정상 범위였고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살 이상 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넘어가는 노인에게서 흔히 보이는 부정맥조차 없이 심장 또한 건강했습니다. 그녀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을 꼽습니다. 첫째, 몸의 건강이 발이야. 천리나 만리나 가고 싶어도 발이 아프면 못 가잖아. 그녀는 매일 몇 번씩 홍두깨로 발을 문지르고 두드리며 마사지합니다. 봐라, 욕봤다. 너 때문에 내가 사방 돌아다녔다. 맛있는 거 사 먹었다. 라며 자신의 발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처럼 정말 발을 마사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 실험에서 평소 발이 잘 붓고 피로감이 높은 2명의 체험자를 대상으로 7일간 발 마사지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전 2사람 모두 심장 판막에서 피가 일부 역류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문짝 역할을 하는 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거꾸로 새는 것으로 심장 노화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7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사람 모두에게서 판막의 혈액 역류가 줄어들어 심장 기능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는 꾸준한 발 마사지는 심장의 노화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까지 내려온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발바닥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을 마사지하는 것은 이 펌프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결과적으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몸의 뿌리인 발의 노화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최근 노안보다 더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노족, 즉 늙은 발입니다. 노족이란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의 아치, 즉 움푹 파인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로 체중은 늘어나는데 발에 아치를 받치던 근육과 인대는 약해지면서 후천적인 평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우리 몸무게의 120%에 달하는 하중을 견디는 발의 아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이자 혈액을 펌핑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아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발에 정체된 혈액은 끈적하게 변하고 이는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노족은 단순히 발의 통증에서 그치지 않고 무릎 관절염, 척추질환,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스스로 노족을 진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댄 후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네 발가락을 번갈아 가며 10초에 10번 정도 움직여 보세요. 만약 이 움직임이 어렵거나 자연스럽지 않다면 당신의 발은 이미 노화, 즉 노족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104세 이삼출 어르신의 또 다른 비결, 바로 수건 짚기 운동으로 무너진 아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앉아 발가락 힘만으로 수건을 움켜쥐어 몸쪽으로 당기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발 아치를 잡아주는 핵심 근육인 내재근을 강화하여 아치를 다시 세우고 발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노족으로 인해 발 뒤꿈치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50대 여성이 10일간 수건 짚기 운동을 실천한 결과 통증이 줄어들고 혈당 수치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바로 당뇨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당뇨병이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뼈를 녹이고 무너뜨리는 병이라고 경고합니다. 당뇨로 인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 우리 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르코시 신경병성 관절병증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손상되면서 발로 가는 혈류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마치 빠른 물살이 강둑의 흙을 휩쓸고 가듯 비정상적인 혈류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씻어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의 뼈는 단단한 콘크리트에서 스티로폼처럼 변해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스티로폼으로 된 발 위에 내 모든 체중이 실리는 상황을 말입니다. 전문의는 이를 사과 위에 코끼리가 올라선 상태라고 비유합니다. 뼈는 쉽게 부서지고 으스러져 발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감각신경마저 마비되어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들은 뼈가 으스러진 발로 걸으려 하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그저 따뜻하다고만 느낍니다. 마치 저온에서 천천히 고기를 익히는 수비드 요리처럼 자신의 발이 깊숙이 화상을 입고 괴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순식간에 괴사로 이어지고 균이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번져 일주일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합병증. 이것이 바로 당뇨발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의사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 백사세 장수 어르신의 지혜를 거쳐 당뇨발이라는 의학적 경고에 이르기까지 발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 우리의 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화불량, 나이살, 만성피로, 그리고 심장질환과 당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건강 문제의 뿌리가 방치된 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활짝 펼치고 걷는 작은 습관,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주물러주는 정성, 수건을 발가락으로 집어올리는 간단한 운동.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 몸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제2의 심장을 깨우며 늙어가는 혈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인생을 묵묵히 지탱해온 두 발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향한 여정은 바로 그 발끝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께 이 건강의 지혜를 선물처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15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운동이든 독서든 혹은 어떤 습관이든 말입니다. 여기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5년간 매일같이 한 가지 음료를 마신 한의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한의사이니 분명 십전대보탕이나 감초 달인 물처럼 몸에 좋은 한방차를 마셨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가 15년간 마셔온 것은 바로 탄산음료였습니다. 건강 전문가인 한의사가 어째서 매일같이 건강의 적으로 알려진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었을까요? 그의 고백은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진료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길게는 10시간 넘게 앉아서 환자를 돌보고 시술을 하다 보니 몸의 순환은 정체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또한 불규칙해 시간이 날 때마다 급하게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결과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그는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으로 탄산음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탄산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의 짜릿함, 무언가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 느낌에 중독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평생 살이 쪄본 적 없던 그의 체중계 숫자는 앞자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59kg이었던 몸무게는 어느덧 82kg을 훌쩍 넘어섰고 볼록하게 나온 배는 옆구리 살로 삐져나왔습니다. 내장 지방 레벨은 위험 수준인 10에 도달했습니다. 건강을 돌봐야 할 한의사가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 속에서 탄산음료를 끊고 자신의 몸을 되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찾아낸 해답은 위나 장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발가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화불량과 뱃살,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그의 비법, 그것은 바로 발가락을 펼쳐라였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소화와 발가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흔히 페디큐어를 할 때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발가락 링 혹은 발가락 패드를 착용한 채로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발가락이 활짝 벌어진 상태로 걷는 것만으로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한 60대 여성이 이 방법을 3일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늘 속이 더부룩해 종류별로 소화제를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발가락을 펼치고 하루 10분씩 걷는 것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발가락을 벌린 채 생활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평소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던 그녀가 편안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상쾌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2kg이 줄었고, 허리둘레는 무려 5cm나 감소했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는 잘 빠지지 않는다는 60대의 나이살이 단 3일 만에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도대체 발가락을 펼치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비밀은 한의학의 경락과 현대의학의 근육학이 모두 가리키는 한 곳에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비장과 위장의 경락, 즉 소화 기능과 관련된 에너지의 길은 모두 다리를 지나 발가락으로 이어집니다. 발가락 주변에는 소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5곳이나 모여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바깥쪽 뼈 밑에 태백혈은 소화가 안 될 때 자극하면 특효를 보이고,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의 행간혈은 스트레스로 인해 체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의 내정혈은 더부룩함을 가라앉히고,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의 협계혈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이 좋지 않을 때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끼발가락 바깥쪽의 족통곡혈은 대변이 원활하지 않아 속이 답답할 때 자극하면 좋습니다. 발가락을 펼치고 걷게 되면 이 5개의 중요한 혈자리들이 동시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마치 발 전체를 지압하며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 기능을 돕고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이 방법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5발가락은 전경골근이라는 하나의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발가락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지만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펼치고 움직이면 하체에서 상체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근육을 제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의 기초 대사 활동을 훨씬 활발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처럼 말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 발가락을 쫙 펼쳐서 걸으면 발 전체에 힘이 골고루 분산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가락을 펼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과 신진대사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 건강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104세의 나이에도 소녀처럼 춤을 추고 건강검진기계가 나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젊음을 유지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100년 건강 비결 또한 바로 발에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이삼출 어르신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에 태어나 올해로 103세, 한국 나이로는 104세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허리와 가벼운 몸놀림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 체지방, 근육량 모두 정상 범위였고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살 이상 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넘어가는 노인에게서 흔히 보이는 부정맥조차 없이 심장 또한 건강했습니다. 그녀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을 꼽습니다. 첫째, 몸의 건강이 발이야. 천리나 만리나 가고 싶어도 발이 아프면 못 가잖아. 그녀는 매일 몇 번씩 홍두깨로 발을 문지르고 두드리며 마사지합니다.
봐라, 욕봤다. 너 때문에 내가 사방 돌아다녔다. 맛있는 거 사 먹었다. 라며 자신의 발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처럼 정말 발을 마사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 실험에서 평소 발이 잘 붓고 피로감이 높은 2명의 체험자를 대상으로 7일간 발 마사지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전 2사람 모두 심장 판막에서 피가 일부 역류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문짝 역할을 하는 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거꾸로 새는 것으로 심장 노화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7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사람 모두에게서 판막의 혈액 역류가 줄어들어 심장 기능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는 꾸준한 발 마사지는 심장의 노화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까지 내려온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발바닥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을 마사지하는 것은 이 펌프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결과적으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몸의 뿌리인 발의 노화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최근 노안보다 더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노족, 즉 늙은 발입니다. 노족이란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의 아치, 즉 움푹 파인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로 체중은 늘어나는데 발에 아치를 받치던 근육과 인대는 약해지면서 후천적인 평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우리 몸무게의 120%에 달하는 하중을 견디는 발의 아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이자 혈액을 펌핑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아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발에 정체된 혈액은 끈적하게 변하고 이는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노족은 단순히 발의 통증에서 그치지 않고 무릎 관절염, 척추질환,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스스로 노족을 진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댄 후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네 발가락을 번갈아 가며 10초에 10번 정도 움직여 보세요. 만약 이 움직임이 어렵거나 자연스럽지 않다면 당신의 발은 이미 노화, 즉 노족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104세 이삼출 어르신의 또 다른 비결, 바로 수건 짚기 운동으로 무너진 아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앉아 발가락 힘만으로 수건을 움켜쥐어 몸쪽으로 당기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발 아치를 잡아주는 핵심 근육인 내재근을 강화하여 아치를 다시 세우고 발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노족으로 인해 발 뒤꿈치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50대 여성이 10일간 수건 짚기 운동을 실천한 결과 통증이 줄어들고 혈당 수치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바로 당뇨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당뇨병이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뼈를 녹이고 무너뜨리는 병이라고 경고합니다. 당뇨로 인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 우리 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르코시 신경병성 관절병증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손상되면서 발로 가는 혈류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마치 빠른 물살이 강둑의 흙을 휩쓸고 가듯 비정상적인 혈류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씻어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의 뼈는 단단한 콘크리트에서 스티로폼처럼 변해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스티로폼으로 된 발 위에 내 모든 체중이 실리는 상황을 말입니다. 전문의는 이를 사과 위에 코끼리가 올라선 상태라고 비유합니다. 뼈는 쉽게 부서지고 으스러져 발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감각신경마저 마비되어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들은 뼈가 으스러진 발로 걸으려 하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그저 따뜻하다고만 느낍니다. 마치 저온에서 천천히 고기를 익히는 수비드 요리처럼 자신의 발이 깊숙이 화상을 입고 괴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순식간에 괴사로 이어지고 균이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번져 일주일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합병증. 이것이 바로 당뇨발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의사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 백사세 장수 어르신의 지혜를 거쳐 당뇨발이라는 의학적 경고에 이르기까지 발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 우리의 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화불량, 나이살, 만성피로, 그리고 심장질환과 당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건강 문제의 뿌리가 방치된 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활짝 펼치고 걷는 작은 습관,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주물러주는 정성, 수건을 발가락으로 집어올리는 간단한 운동.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 몸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제2의 심장을 깨우며 늙어가는 혈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인생을 묵묵히 지탱해온 두 발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향한 여정은 바로 그 발끝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께 이 건강의 지혜를 선물처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15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운동이든 독서든 혹은 어떤 습관이든 말입니다. 여기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5년간 매일같이 한 가지 음료를 마신 한의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한의사이니 분명 십전대보탕이나 감초 달인 물처럼 몸에 좋은 한방차를 마셨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가 15년간 마셔온 것은 바로 탄산음료였습니다. 건강 전문가인 한의사가 어째서 매일같이 건강의 적으로 알려진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었을까요? 그의 고백은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진료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길게는 10시간 넘게 앉아서 환자를 돌보고 시술을 하다 보니 몸의 순환은 정체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또한 불규칙해 시간이 날 때마다 급하게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결과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그는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으로 탄산음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탄산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의 짜릿함, 무언가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 느낌에 중독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평생 살이 쪄본 적 없던 그의 체중계 숫자는 앞자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59kg이었던 몸무게는 어느덧 82kg을 훌쩍 넘어섰고 볼록하게 나온 배는 옆구리 살로 삐져나왔습니다. 내장 지방 레벨은 위험 수준인 10에 도달했습니다.
건강을 돌봐야 할 한의사가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 속에서 탄산음료를 끊고 자신의 몸을 되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찾아낸 해답은 위나 장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발가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화불량과 뱃살,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그의 비법, 그것은 바로 발가락을 펼쳐라였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소화와 발가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흔히 페디큐어를 할 때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발가락 링 혹은 발가락 패드를 착용한 채로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발가락이 활짝 벌어진 상태로 걷는 것만으로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한 60대 여성이 이 방법을 3일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늘 속이 더부룩해 종류별로 소화제를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발가락을 펼치고 하루 10분씩 걷는 것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발가락을 벌린 채 생활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평소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던 그녀가 편안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상쾌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2kg이 줄었고, 허리둘레는 무려 5cm나 감소했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는 잘 빠지지 않는다는 60대의 나이살이 단 3일 만에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도대체 발가락을 펼치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비밀은 한의학의 경락과 현대의학의 근육학이 모두 가리키는 한 곳에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비장과 위장의 경락, 즉 소화 기능과 관련된 에너지의 길은 모두 다리를 지나 발가락으로 이어집니다. 발가락 주변에는 소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5곳이나 모여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바깥쪽 뼈 밑에 태백혈은 소화가 안 될 때 자극하면 특효를 보이고,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의 행간혈은 스트레스로 인해 체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의 내정혈은 더부룩함을 가라앉히고,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의 협계혈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이 좋지 않을 때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끼발가락 바깥쪽의 족통곡혈은 대변이 원활하지 않아 속이 답답할 때 자극하면 좋습니다. 발가락을 펼치고 걷게 되면 이 5개의 중요한 혈자리들이 동시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마치 발 전체를 지압하며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 기능을 돕고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이 방법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5발가락은 전경골근이라는 하나의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발가락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지만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펼치고 움직이면 하체에서 상체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근육을 제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의 기초 대사 활동을 훨씬 활발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처럼 말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 발가락을 쫙 펼쳐서 걸으면 발 전체에 힘이 골고루 분산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가락을 펼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과 신진대사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 건강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104세의 나이에도 소녀처럼 춤을 추고 건강검진기계가 나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젊음을 유지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100년 건강 비결 또한 바로 발에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이삼출 어르신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에 태어나 올해로 103세, 한국 나이로는 104세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허리와 가벼운 몸놀림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 체지방, 근육량 모두 정상 범위였고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살 이상 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넘어가는 노인에게서 흔히 보이는 부정맥조차 없이 심장 또한 건강했습니다. 그녀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을 꼽습니다. 첫째, 몸의 건강이 발이야. 천리나 만리나 가고 싶어도 발이 아프면 못 가잖아. 그녀는 매일 몇 번씩 홍두깨로 발을 문지르고 두드리며 마사지합니다. 봐라, 욕받다. 너 때문에 내가 사방 돌아다녔다. 맛있는 거 사 먹었다. 라며 자신의 발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처럼 정말 발을 마사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 실험에서 평소 발이 잘 붓고 피로감이 높은 2명의 체험자를 대상으로 7일간 발 마사지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전 2사람 모두 심장 판막에서 피가 일부 역류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문짝 역할을 하는 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거꾸로 새는 것으로 심장 노화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7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사람 모두에게서 판막의 혈액 역류가 줄어들어 심장 기능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는 꾸준한 발 마사지는 심장의 노화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까지 내려온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발바닥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을 마사지하는 것은 이 펌프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결과적으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몸의 뿌리인 발의 노화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최근 노안보다 더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노족, 즉 늙은 발입니다. 노족이란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의 아치, 즉 움푹 파인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로 체중은 늘어나는데 발에 아치를 받치던 근육과 인대는 약해지면서 후천적인 평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우리 몸무게의 120%에 달하는 하중을 견디는 발의 아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이자 혈액을 펌핑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아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발에 정체된 혈액은 끈적하게 변하고 이는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 노족은 단순히 발의 통증에서 그치지 않고 무릎 관절염, 척추질환, 그리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심각한 혈관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신호입니다. 스스로 노족을 진단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아 발뒤꿈치를 바닥에 댄 후 엄지발가락과 나머지 네 발가락을 번갈아 가며 10초에 10번 정도 움직여 보세요. 만약 이 움직임이 어렵거나 자연스럽지 않다면 당신의 발은 이미 노화, 즉 노족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104세 이삼출 어르신의 또 다른 비결, 바로 수건 짚기 운동으로 무너진 아치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바닥에 수건을 깔고 앉아 발가락 힘만으로 수건을 움켜쥐어 몸쪽으로 당기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이 운동은 발 아치를 잡아주는 핵심 근육인 내재근을 강화하여 아치를 다시 세우고 발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노족으로 인해 발 뒤꿈치 통증으로 걷기조차 힘들었던 50대 여성이 10일간 수건 짚기 운동을 실천한 결과 통증이 줄어들고 혈당 수치 또한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가장 심각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바로 당뇨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당뇨병이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뼈를 녹이고 무너뜨리는 병이라고 경고합니다. 당뇨로 인해 혈관과 신경이 손상되면 우리 발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르코시 신경병성 관절병증입니다. 자율신경계가 손상되면서 발로 가는 혈류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집니다. 마치 빠른 물살이 강둑의 흙을 휩쓸고 가듯 비정상적인 혈류는 뼈를 구성하는 성분들을 씻어내버립니다. 그 결과 우리의 뼈는 단단한 콘크리트에서 스티로폼처럼 변해버립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스티로폼으로 된 발 위에 내 모든 체중이 실리는 상황을 말입니다. 전문의는 이를 사과 위에 코끼리가 올라선 상태라고 비유합니다. 뼈는 쉽게 부서지고 으스러져 발의 형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립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감각신경마저 마비되어 뼈가 부러져도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환자들은 뼈가 으스러진 발로 걸으려 하고 뜨거운 물에 발을 담가도 그저 따뜻하다고만 느낍니다. 마치 저온에서 천천히 고기를 익히는 수비드 요리처럼 자신의 발이 깊숙이 화상을 입고 괴사하는 것조차 알지 못한 것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순식간에 괴사로 이어지고 균이 온몸으로 퍼지는 폐혈증으로 번져 일주일 안에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합병증. 이것이 바로 당뇨발의 실체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의사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시작해 104세 장수 어르신의 지혜를 거쳐 당뇨발이라는 의학적 경고에 이르기까지 발이라는 주제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야기는 명확한 결론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우리가 딛고 서 있는 바로 그곳, 우리의 발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소화불량, 나이살, 만성피로, 그리고 심장질환과 당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건강 문제의 뿌리가 방치된 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을 활짝 펼치고 걷는 작은 습관,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따뜻하게 주물러주는 정성, 수건을 발가락으로 집어올리는 간단한 운동. 이 작은 실천들이 우리 몸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 제2의 심장을 깨우며 늙어가는 혈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당신의 인생을 묵묵히 지탱해온 두 발에게 따뜻한 관심을 기울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건강한 100세 시대를 향한 여정은 바로 그 발끝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소중한 분들께 이 건강의 지혜를 선물처럼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건강한 내일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이곳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15년 동안 매일같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무언가를 꾸준히 해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운동이든 독서든 혹은 어떤 습관이든 말입니다. 여기 2009년부터 2024년까지 무려 15년간 매일같이 한 가지 음료를 마신 한의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한의사이니 분명 십전대보탕이나 감초 달인 물처럼 몸에 좋은 한방차를 마셨을 것이라 짐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선택은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가 15년간 마셔온 것은 바로 탄산음료였습니다. 건강 전문가인 한의사가 어째서 매일같이 건강의 적으로 알려진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었을까요?
그의 고백은 많은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진료실에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 길게는 10시간 넘게 앉아서 환자를 돌보고 시술을 하다 보니 몸의 순환은 정체되었습니다. 식사 시간 또한 불규칙해 시간이 날 때마다 급하게 끼니를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결과는 만성적인 소화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속이 늘 더부룩하고 답답할 때 그는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으로 탄산음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탄산이 목을 넘어가는 순간의 짜릿함, 무언가 꽉 막힌 속이 뻥 뚫리는 듯한 그 느낌에 중독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짜릿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평생 살이 쪄본 적 없던 그의 체중계 숫자는 앞자리가 3번이나 바뀌었습니다. 59kg이었던 몸무게는 어느덧 82kg을 훌쩍 넘어섰고 볼록하게 나온 배는 옆구리 살로 삐져나왔습니다. 내장 지방 레벨은 위험 수준인 10에 도달했습니다. 건강을 돌봐야 할 한의사가 오히려 자신의 건강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 속에서 탄산음료를 끊고 자신의 몸을 되돌릴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찾아낸 해답은 위나 장을 직접 다스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발가락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소화불량과 뱃살, 이 두 가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한 그의 비법, 그것은 바로 발가락을 펼쳐라였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소화와 발가락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은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흔히 페디큐어를 할 때 발가락 사이에 끼우는 발가락 링 혹은 발가락 패드를 착용한 채로 걷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발가락이 활짝 벌어진 상태로 걷는 것만으로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실제로 만성 소화불량으로 고생하던 한 60대 여성이 이 방법을 3일간 실천했습니다. 그녀는 늘 속이 더부룩해 종류별로 소화제를 가지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발가락을 펼치고 하루 10분씩 걷는 것을 시작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발가락을 벌린 채 생활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평소 고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되던 그녀가 편안하게 식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는 상쾌하게 화장실을 다녀오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은 2kg이 줄었고 허리둘레는 무려 5cm나 감소했습니다. 웬만한 노력으로는 잘 빠지지 않는다는 60대의 나이살이 단 3일 만에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도대체 발가락을 펼치는 것만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그 비밀은 한의학의 경락과 현대의학의 근육학이 모두 가리키는 한 곳에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비장과 위장의 경락, 즉 소화 기능과 관련된 에너지의 길은 모두 다리를 지나 발가락으로 이어집니다. 발가락 주변에는 소화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혈자리들이 5곳이나 모여 있습니다. 엄지발가락 바깥쪽 뼈 밑에 태백혈은 소화가 안 될 때 자극하면 특효를 보이고, 엄지와 둘째 발가락 사이의 행간혈은 스트레스로 인해 체했을 때 도움이 됩니다. 둘째와 셋째 발가락 사이의 내정혈은 더부룩함을 가라앉히고, 넷째와 다섯째 발가락 사이의 협계혈은 기름진 음식을 먹고 속이 좋지 않을 때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새끼발가락 바깥쪽의 족통곡혈은 대변이 원활하지 않아 속이 답답할 때 자극하면 좋습니다. 발가락을 펼치고 걷게 되면 이 5개의 중요한 혈자리들이 동시에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극됩니다. 마치 발 전체를 지압하며 걷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입니다. 이는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소화 기능을 돕고 몸에 불필요한 노폐물 배출을 촉진합니다.
현대 의학적 관점에서도 이 방법은 매우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5발가락은 전경골근이라는 하나의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소 우리는 발가락을 하나의 덩어리처럼 움직이지만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펼치고 움직이면 하체에서 상체로 이어지는 이 중요한 근육을 제대로 활용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 몸의 기초 대사 활동을 훨씬 활발하게 만들어 체중 감량에 자연스럽게 도움을 줍니다. 특히 당뇨 환자처럼 말초 혈액순환이 좋지 않은 경우 발가락을 쫙 펼쳐서 걸으면 발 전체에 힘이 골고루 분산되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발가락을 펼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몸의 소화 시스템과 신진대사에 놀라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 건강의 중요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여기 104세의 나이에도 소녀처럼 춤을 추고 건강검진기계가 나이를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젊음을 유지하는 한 어르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100년 건강 비결 또한 바로 발에 있었습니다. 대전광역시에 사는 이삼출 어르신은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났던 해에 태어나 올해로 103세, 한국 나이로는 104세입니다. 그녀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꼿꼿한 허리와 가벼운 몸놀림을 자랑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체중, 체지방, 근육량 모두 정상 범위였고 혈관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20살 이상 젊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100세가 넘어가는 노인에게서 흔히 보이는 부정맥조차 없이 심장 또한 건강했습니다. 그녀의 장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발을 꼽습니다. 첫째, 몸의 건강이 발이야. 천리나 만리나 가고 싶어도 발이 아프면 못 가잖아. 그녀는 매일 몇 번씩 홍두깨로 발을 문지르고 두드리며 마사지합니다. 봐라, 욕받다. 너 때문에 내가 사방 돌아다녔다. 맛있는 거 사 먹었다. 라며 자신의 발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녀의 믿음처럼 정말 발을 마사지하는 것이 심장 건강과 장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 실험에서 평소 발이 잘 붓고 피로감이 높은 2명의 체험자를 대상으로 7일간 발 마사지를 진행했습니다. 실험 전 2사람 모두 심장 판막에서 피가 일부 역류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심장이 피를 뿜어낼 때 문짝 역할을 하는 판막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혈액이 거꾸로 새는 것으로 심장 노화의 신호 중 하나입니다. 7일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사람 모두에게서 판막의 혈액 역류가 줄어들어 심장 기능이 개선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전문가는 꾸준한 발 마사지는 심장의 노화를 어느 정도 막아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발은 제2의 심장이라는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발까지 내려온 혈액은 중력을 거슬러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때 발바닥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하여 혈액을 위로 밀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발을 마사지하는 것은 이 펌프 기능을 활성화하여 전신의 혈액순환을 돕고 결과적으로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몸의 뿌리인 발의 노화에 너무나 무관심합니다. 최근 노안보다 더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노족, 즉 늙은 발입니다. 노족이란 나이가 들면서 발바닥의 아치, 즉 움푹 파인 부분이 무너져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 호르몬 변화로 체중은 늘어나는데 발에 아치를 받치던 근육과 인대는 약해지면서 후천적인 평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마다 우리 몸무게의 120%에 달하는 하중을 견디는 발의 아치는 충격을 흡수하는 스프링이자 혈액을 펌핑하는 핵심 장치입니다. 이 아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펌프 기능이 저하되면서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깁니다. 발에 정체된 혈액은 끈적하게 변하고 이는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킵니다.